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내 자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흙수저인데 부모님과 같은 선택을 하면 부모님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 비난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공식에 같은 값을 넣으면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부모 세대의 경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라.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 빚은 위험하니 절대 지지 말고 저축부터 꼬박꼬박 해라. 투자는 도박이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는 이 공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1천만 원 안팎이었죠. 연봉 대비 집값이 5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숨만 쉬고 5년만 모으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10년, 20년 사이 몇 배씩 올랐습니다. 심지어 은행 금리는 15%가 넘었습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둬도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던 축복받은 시대였습니다. 성실함만으로도 계층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제 1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반면 평균 연봉은 5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봉 대비 집값은 이제 20배가 넘습니다. 부모 세대가 5년 만에 샀던 집을 우리는 20년을 모아도 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성장률은 둔화됐고 집값은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저축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금을 오래 들고 있으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성실함이 자산을 키워주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성실하면 성공한다는 게임을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올라간 벽을 기어오르는 게임을 합니다.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흙수저 청년들이 부모님의 시대의 공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라. 저축부터 해라. 위험한 투자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가장 익숙하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이 지금 구조에서 계층 상승을 만들어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냉정하게 흙수저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르면 흙수저를 유지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선택은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가면 출발선이 뒤처진 우리는 영원히 앞서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30년, 40년, 50년을 살아오며 자산 점프를 못했다면 그 전략은 상승 전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존 전략으로는 격차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격차는 레버리지를 탄 쪽에서 벌어집니다. 부모 세대의 레버리지는 경제 성장과 부동산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세대의 레버리지는 자산 선점과 디지털 확장성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출발선이 뒤인 사람은 영원히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수저 탈출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 설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월급 외에 독자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만으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없습니다. 월급은 생존입니다. 리스크가 가장 적은 20대와 30대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남들이 게임하고 넷플릭스 볼 시간에 여러분은 자신만의 수익 구조를 짜야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트래픽을 만드세요. 전자책을 쓰든 온라인 강의를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아도 됩니다. 월 30만 원도 좋습니다. 월 50만 원, 월 100만 원. 이 작은 흐름이 기회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벌어들인 수입을 즉시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흙수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립니다. 차를 바꾸고 명품을 사고 비싼 오마카세를 찾아다닙니다. 흙수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번 현금은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태워야 합니다. 우량한 주식, 유망한 사업체의 지분, 혹은 시장 전체를 담는 ETF도 좋습니다.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커지는 구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부동산이 자동 성장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자본과 연결된 구조를 타야 합니다. 현금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은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실물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부모 세대가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입었듯 우리는 디지털과 글로벌 자산의 상승을 타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정보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흑수저 탈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환경입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적당히 살자 이번 생은 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정보를 부모 세대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변이 모두 월급이 전부라고 말하면 자산 설계를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오프라인 힘들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료 강의, 독서 모임을 활용하십시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 환경이 바뀌면 기준이 바뀝니다. 익명의 공간이라도 실제 결과를 낸 사람들의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결정이 바뀝니다. 결정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걸 1년 만에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3년만 집중해도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흑수저가 부모 세대의 공식을 반복하면 결과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비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전을 필사적으로 말릴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보지 못한 길은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실력을 키우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정말 행복합니까? 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행의 90%를 지워줍니다. 돈이 많아지면 선택지가 늘어나고 쓸데없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화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행복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제거하는 힘이 바로 돈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흑수저는 안전한 선택을 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통제 가능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구조를 설계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니고 재설계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에서 경제 구조를 계속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